평소 자주 먹는 이 음식이 췌장암을 부르는 최악의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암이라 불리고 한번 발병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무서운 암인데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건강한 노후 최고의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췌장은 몸 깊숙한 곳, 위장 뒤쪽에 있는 장기인데요. 평소엔 우리가 존재조차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일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이 췌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췌장암이 특히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뭔가 배가 답답하고 등 쪽이 묵직하거나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그냥 소화 불량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러다가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치상 발견이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많이 받으시겠지만 췌장은 그 사이에 숨어 있어서 발견이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했는데도 왜 몰랐지?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이른 시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전체 췌장암 환자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도 다른 암에 비해 효과가 적은 편이고 암이 워낙 빨리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치료가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이미 몸속 깊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이 보내는 증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데요. 흔히 겪는 통증 중 하나는 바로 황달입니다. 췌장은 간 바로 아래 위치에 있고 담즙이 지나가는 간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암이 그 근처에서 자라면 담즙이 흐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증이나 소변색이 짙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배출되어야 할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복통인데요. 췌장암이 생기면 배가 아프기보단 등 쪽이 묵직하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아프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 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복부 전체가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체한 것 같다고 느끼는 소화불량도 사실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속이 안 좋은 증상이 생깁니다. 보통 위나 장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췌장의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거기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 음식물에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먹는 양이 그대로라도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살이 빠진다거나 예전 옷이 헐렁해졌다, 이런 변화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음식들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커피 음료 등은 췌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요. 이 음료들은 당분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마시는 즉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계속해서 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췌장 기능은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즉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문제는 당뇨병이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당뇨가 생긴 이후 몇 년 안에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니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시니어 분들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이나 무가당차, 생과일을 직접 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인데요. 튀김류나 고지방 육류,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는 췌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식품입니다. 췌장은 음식 속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췌장은 과하게 일하게 되며 결국 피로가 누적됩니다. 또한 고지방 식단은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는데요. 이 만성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소화력이 전보다 약해져 있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음식을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콩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흰쌀, 밀가루 음식, 과자 같은 것들은 췌장암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먹는 김밥 같은 경우에는 정제 탄수화물 흰밥에 소금이나 설탕 첨가를 많이 하고요. 밀가루나 과자는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있어 체내에 들어오면 소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그만큼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이때마다 췌장은 빠르게 반응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음료수와 마찬가지로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장기적으로 췌장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중년 이후에는 운동량도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은 꼭 줄이고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술과 담배인데요. 술은 췌장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반복적인 음료는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지며 이는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경로가 되고요. 또한 술은 간과 담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흡연인데요. 담배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까지 도달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미 흡연을 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술은 가능하면 줄이고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췌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췌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은 췌장에 과부하를 주는데요. 특히 설탕과 지방이 많은 식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포함한 여러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반면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과 관련된 위험도도 낮춰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서 당뇨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요. 당뇨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식단 하나만 잘 조절해도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 역시 췌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요. 혹시 모를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통이나 체중 감소처럼 눈에 띄는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경우이기는 한데요. 따라서 1년에 한 번쯤은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 등 췌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췌장암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꾸준한 건강검진으로도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밥 지을 때 이것만 넣으면 혈당 뚝 떨어지고 당뇨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잖아요.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거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밥에 이것만 넣으신다면 당뇨병을 막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혈당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당뇨를 막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흔히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고들 하시죠. 밥은 우리의 에너지 원천이고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흰 쌀밥, 즉 백미밥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백미는 겉껍질인 쌀겨와 쌀룬을 완전히 제거하고 속살만 남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껍질에는 원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벗겨내면 남은 건 거의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당분으로 빠르게 바뀌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흰 쌀밥은 GI 지수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우리 몸은 이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점점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요. 포만감은 짧고 과식은 쉬워지고 체중은 늘고 결국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췌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이것을 넣으신다면 혈당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흰쌀 대신 현미를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미는 껍질이 없지만 현미에는 껍질이 있어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가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 하거나 가스가 차고 심하면 복부백만과 통증까지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 몸에 현미가 잘 안 맞나 보다 하고 다시 백미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몸은 살리고 소화도 도와주는 똑똑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주 한 컵을 넣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한방이나 민간에서 활용해온 방법 중 하나예요.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 즉 알코올이 현미 껍질 속에 있는 거친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연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셀룰로스라는 단단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만으로는 잘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이 섬유 구조를 살짝 풀어주고 쌀알 사이의 조직이 더 잘 퍼지게 도와주면서 밥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또한 알코올은 잡균이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서 장기간 불리거나 여름철 밥을 지을 때 위생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소주는 밥을 지을 때 높은 온도에서 완전히 휘발되기 때문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실 땐 술맛이 나지도 않고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밥을 하실 때 소주 한 컵 정도만 넣으시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당뇨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뽕잎인데요. 예전에는 뽕잎하면 차로만 드시거나 민간요법으로 당뇨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이 뽕잎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뽕잎에는 장 속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포도당으로 빨리 바뀌지 않도록 막아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당뇨나 혈당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또는 밥을 먹고 나면 자꾸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분들께 정말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또한 뽕잎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을 낮추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틴, 퀘리세틴, 클로로필 같은 식물성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중성지방 수치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뽕잎이나 뽕잎 가루를 준비하셔서 밥을 지을 때 쌀과 물을 넣은 다음 뽕잎 한 줌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미든 백미든 어떤 쌀에도 잘 어울리고 밥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욕도 돋워줍니다. 세 번째는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몸이 붓는 걸 막아주는 이뇨식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붓기 빼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미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과 달리 소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들께 유익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나트륨이 쌓이기 쉬운데 칼륨은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혹은 혈압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자연요법이 되고요. 팥에 풍부한 사포닌과 볼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 심지어 혈관 노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럼 팥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궁금하시죠? 팥은 단단한 편이라 따로 한 소끔 끓여서 어느 정도 익힌 뒤 밥 지을 때 쌀에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팥을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밥은 붉게 물들고 훨씬 더 건강한 맛이 나는데요. 자주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혈당과 혈압, 붓기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리와 녹차도 좋은데요. 기리는 슈퍼 곡물로 불릴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노후에 꼭 추천드리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탁월한데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기리는 꼭 챙겨야 할 곡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건강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 나아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그리고 밥 지을 때 녹차 우린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지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손상, 혈압, 혈당 문제가 더 많아지는데 녹차는 그런 문제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자연 약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밥 지을 때 일반 물 대신 따뜻하게 우린 녹차물로 밥을 짓는다면 혈관 나이와 몸의 피로를 확 줄여주는 습관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녹차밥은 정말 좋은 선택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평소 자주 먹었던 음식 때문에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은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잔칫날에도 먹고 출출할 때도 먹고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떡은 사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주로 찹쌀, 맵쌀, 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탄수화물은 씹는 순간부터 소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져 과식하기 쉽고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요. 특히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노후에는 매우 위험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인데요. 과일인데 뭐가 나빠? 비타민도 있고 천연이라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은 씹어서 먹는 것과 즙으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은 다 빠져나가고 당분만 남은 액체가 되는데요. 특히 과당과 포도당은 주스를 마시자마자 관과 혈액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한 컵 마셨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과일 수십 개를 한 번에 마시는 셈이 되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은 적고 금방 배가 고파져서 식사량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면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간편하고 맛있어서 끊기 어려운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은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화학 첨가물까지 당뇨에 안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혈당 폭탄 음식입니다. 면발 자체가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단시간에 확 올리고 스프는 설탕, 포도당, 나트륨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콩팥 기능까지 위협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라면을 먹으면 자꾸만 당기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혈당이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소 자주 먹는 이런 음식들로 인해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 당뇨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당뇨라는 건 참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병이죠.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식사 후 10분은 꼭 움직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로 써버릴 수 있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사 후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집안 정리만 살짝 해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먹을 걸 준비하는 습관인데요. 요즘은 외식, 간편식, 배달 음식을 정말 자주 시켜 드시잖아요. 그 음식들 속에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기름이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드셔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내가 직접 밥을 짓고 간을 조절하고 재료를 선택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밥 지을 땐 앞에서 설명드린 음식들을 활용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자인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정하면 혈당도 따라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이 작은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당뇨는 큰 노력보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변화하는데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